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강아지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장칩이 암을 유발한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내장칩은요, 실제로 안전합니다. 내장칩은요, 20년 전부터 사용되어서요, 통계가 누적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는요, 370만 건의 내장칩 누적 데이터 중에 실제로 종양이나 부종 혹은 염증과 같은 부작용 사례는요, 단 45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경미한 부종이나 염증의 경우였고요. 국내 내장칩의 누적 사례로는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만 건을 시범적으로 시술한 경우 12건의 경미한 부작용과 단 2건의 종양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된 사례 중 2건의 종양 역시요, 내장칩에 의해서 유도된 건지 주사 자극에 의해서 유도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장칩은요, 아주 작은 쌀알 반톨 정도 크기의 칩에 실리콘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생체 내에서 실리콘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며 염증 등의 생체 반응을 잘 안 일으키는 물질에 들어갑니다. 만약 마이크로칩 자체가요, 염증이나 암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요, 실리콘을 사용하여 각종 시술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날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걱정 말고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요, 실내에 사는 아이들은요, 심장사상충에 안 걸릴까요?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전파합니다. 모기가 심장사상충에 걸린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를 빨고 다시 그 모기가 건강한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라고 해서요, 안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모기의 수가 훨씬 많은 야외에서 비한다면요, 어느 정도 안전하긴 하겠으나 실내 역시 모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강아지들 역시 심장사상충은 쉽게 전파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심장사상충을 진단하고 치료한 많은 강아지가요, 실내 생활을 하는 강아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에서만 키운다고 사상충에 안 걸린다고 믿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 달마다 반드시 심장사상충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북어는 정말 보양식일까요? 북어는 강아지에게 보양식의 단골 식재료입니다. 말린 명태를 물에 끓여서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저지방의 고단백으로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의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어서 해장국으로도 사랑받는 이러한 식재료입니다. 북어가요, 강아지의 보양식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요, 여기에 동의하는 수의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단백질이라 하더라도요, 강아지가 소화하고 흡수를 잘 못한다면은요, 장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마다요, 노견이나 어린 강아지들이 이 북어국을 먹고 췌장염으로 병원에 와서요, 고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굳이 소화하기 힘들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음식을요, 보양식이란 명목하에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위해 만들어져 나오는 소화하기 편한 좋은 사료나 간식은 주변에 차고 넘치게 많지 않은가요? 굳이 왜? 다음 네 번째로요, 매일 같은 사료를 먹으면 질릴까요? 강아지의 입맛은요, 사람처럼 정교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진 미래의 수는 약 9,000개이고요, 강아지가 가진 미래의 수는 1,7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정교한 맛을 감지하는 능력은 훨씬 떨어집니다. 사실 맛을 잘 감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강아지는요, 자신이 이전에 먹어보고 안전하다고 느낀 사료를 집중해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사료를 먹고 속이 안 좋았다거나 나중에 토했다면요, 예민한 강아지는 그 사료가 자신에게 불편함을 줬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잘 먹던 사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단지 강아지에게 맛을 위해서 혹은 지루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를 자주 바꿔주는 것보다는요, 간식이나 캔을 종종 따주는 것이 강아지의 즐거움을 위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강아지는 다 수영을 잘할까요? 많은 강아지는요, 수영을 선천적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레트리버나 스탠다드 푸들, 뉴펀들랜드 같은 선천적으로 물에 특화된 강아지가 아니라면은요, 강이나 바다 같은 흐르거나 움직이는 물에서의 수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작은 강아지는요, 당연히 체구가 작아 물의 흐름에 이리저리 밀리다가 물을 먹고 익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큰 개라고 하더라도요, 물에 뜨기만 할 뿐 사람보다 다리가 짧아서 아무리 버둥거려도요, 강물이나 파도에 휩쓸려 버리면요, 하염없이 흘러가 버려서 익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수영장과 같이 잔잔한 물이라면은요, 보호자인 여러분의 감독하에 수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이나 계곡 혹은 바다에서의 입수는요, 자제시키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료가 기름진 건 튀겨서 그런 걸까요? 강아지 사료를 만드는 공정은요, 익스트루전이라는 공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정 중에는요, 어떤 과정에서도 기름에 튀기는 공정은 없습니다. 튀긴 사료 논란이 일어난 부분은요, 아마도 사료 만드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요, 지용성 비타민과 같이요, 약간의 열에도 파괴되기 쉬운 영양 성분들은요, 모든 열 처리가 끝난 마지막 공정에서 사료 표면에 뿌려가며 코팅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름져 보이는 거지 튀긴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7번째로요. 강아지가 사고를 치고 구석에 숨는 것은요. 미안하거나 반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화를 내면요. 강아지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지 우리가 화를 내면요. 반사적으로 이 상황을 빠르게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항복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반성과 항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은가요? 강아지는요. 반성이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종과 항복이라는 것만 이해할 따름입니다. 반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해봐야지라는 인식이 필요한데요. 그 정도의 상황 판단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8번째로 분리불안이 훈련으로 교정이 될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만약 훈련으로 해결이 된다면은요. 그것은 애초에 분리불안이 아니고요. 그냥 분리 스트레스나 과하게 노는 정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호 주인 없다 이러는 거죠. 분리불안증은요. 정신병의 일종으로요. 불안증이나 분리공포증이 있다면은요. 반드시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교육이나 산책요법,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보조제 혹은 훈련 등은요. 분리불안증이나 분리공포증에선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약물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강아지는 어린아이에게 아토피를 유발할까요? 만약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가 알러지가 있다면요. 고양이나 강아지 털이 알러지원으로 밝혀진 비율은요. 강아지가 3%, 고양이가 약 8% 정도로요. 모든 알러지의 주범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돌 이전에요. 강아지나 고양이 2마리 이상과 살았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6세에서 7세가 되었을 때 아토피 등의 알러지 질환을 앓을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생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안전한 항원인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 혹은 박테리아에 미리 노출됨으로써 후에 다른 알러지 질환을 예방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알러지 비율을 낮추고 건강을 더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었나요? 혹시라도요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라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